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마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임창정도 당한 작전주 선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광 그리고 하림지주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이렇게 한가 갔는데 지금 하림지주는 살아났고요. 다우데이터도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요. 경방이었나요? 세방이네요. 세방. 자, 살아난 것과 살아나지 못한 것 또 CJ도 하나 있었죠. CJ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CJ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정 매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래와 통정거래. 자, 임창정도 당한 통정 매매 선광 그 다음에 오늘 또 한가 간 게 대성 그 다음에 서울가스 삼천리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한가 간 거네요. 네 종목 이제 남았네요. 그렇죠? 네 개 나머지는 살아났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뭐 통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좀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의 통정은 좀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통정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크게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통정일 수 있죠. 유튜브도 뭐 통정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사라 하는 것도 통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의. 근데 이제 실적으로 법적 조치 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당할 수 있는 특정 계좌가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진짜 본격적인 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ABC와 1, 2, 3이라는 계좌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총 6개 계좌죠. 근데 이 6개 계좌의 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포 통장이라든지 대포 증권 계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뭐 길거리에 있는 뭐 중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계좌를 6개를 열어서 A, B, C와 그다음에 1, 2, 3이라는 계좌로 분산을 시킵니다. 돈을 1억씩 6억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JTBC인가요? 계속 나오는 게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그 다음에 명의, 뭐 주민등록번호, 그냥 주소지까지 다. 그래서 IP 주소까지 다 체크를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ABC 1, 2, 3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의 계좌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주문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되니까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뭐 이거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어디 사고 있는지 모르는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제 이걸 잡아내는 건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창정도 당했지만 임창정이 이제 자기도 당한 피해자다. 피해자죠. 자기는 돈만 맡겼는데 이렇게 된 거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작전주라는 거를 이제 과연 몰랐을까요? 본인이 봐도 뭔가 접근을 했을 때 뭐 이러한 설명에서 그 돈 30억이란 돈이 들어가기 전에 걔네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30억을 투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서 아마 뭔가 꼬투리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 그렇습니다. 뭐 속았다 뭐 얘기는 하는데 반은 사기꾼도 잘못을 했죠. 사기를 쳤으니까. 하지만 그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다. 5대5다. 5대5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전혀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성강이라는 종목을 이제 보면 너무 웃기죠. 예. 10,000원짜리가 17만원까지 2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8,900원이었네요. 이게 17만원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21선 타고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61선, 121선, 뭐 거의 61선 조정이 최고의 조정이네요. 근데 금융당국이 이걸 조사를 안 했다는 것도 금감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7천 지금 3년 동안 17배가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하느냐. 지금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지만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큽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매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020년부터 1,500억, 1,600억, 1,700억, 영업이익이 280억, 300억, 260억.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갑자기 뭔가 가치의 변화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10배, 17배 올라가는데도 손을 안 대고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들여다봤는데 잡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겠죠.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하역 사업과 임대 사업을 영위하여 하역 사업은 품목에 따라 하역 이게 뭐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이 종목들이 배당도 줍니다. 기업도 재무도 클리어해요. DPS 배당 주죠. 자, 성광, 하림지주, DPS 네 배당 주죠.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특징이 또 이번 종목들은 재무가 나쁜 종목들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다 건드렸어요. 대성홀딩스 다 보시면 배당도 주고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수익도 나고 회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더라도 야 이거 재무가 괜찮은데 뭐 작전 세력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재무적으로는 괜찮은 거죠. 서울가스도 재무적으로 뭐 꼬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주고 배당주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익의 변화가 없고 당기순이익의 변화, 매출액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5배, 10배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테마주, 급등주. 지금도 이거 보면 서울가스가 5만원에서 50만원 10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성광은 만원에서 17만원 17배. 하림지주는 그래도 얘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5천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러고 나서 상한가 한 3방 맞으니까 2방 맞으니까 얘는 그냥 원래 가격대로 돌아왔죠. 근데 하림지주는 작전이 걸렸는데 작전이 안 먹혀 들어간 거죠. 계속 뭔가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낮은 종목입니다. 이거 보시면 유통주식 수량이 작은 아이들을 건드렸죠. 쉽게 말해서 품절주, 뭐 명품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통 주식 수량이 작으니까 자기네들이 주식을 다 사버리면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런 종목을 건드렸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외로 물량이 계속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작전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얘도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인데 만원에서 지금 5만원 5배 정도 올랐는데 얘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000원에서 바로 지금 원래 평상시 가격대대로 이제 원래 가치 수준으로 돌아오니까 주가가 그냥 거래가 터져버렸습니다. 대성홀딩스. 근데 아직 얘는 아직 멀었죠. 작전 걸리기 전에 만원에서 14만원. 그러니까 대성홀딩스 지금 작전이 세게 걸린 게 성광. 그 다음에 삼천리. 그 다음에 서울가스. 이제 요런 아이들은 작전이 걸리기 이전의 가격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성장성도 없고 뭔가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들, 재무적으로도 큰 이익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보십시오. 연간 100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갔으니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8천억입니다. 이게 왜 8천억이냐 도대체 서울가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30억 버는데 뭐 서울가스 팔아가지고 이게 앞으로 50만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하한가에서도 이제 거래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정상적인 사람은 재무적으로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계 증권사나 누가 보더라도 서울가스를 지금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종목들인 거죠. 성광도 마찬가지. 그래서 합의점이 이제 도달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 수준에서 아마 합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성광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찍었으니까 이제 다음 내일 한가 맞으면 얘는 거의 뭐 내일은 풀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지금 3,800억인데 영업이익이 평균 300억 찍었으니까 뭐 얘는 내일 정도는 풀릴 것 같습니다. 대성홀딩스 한번 볼까요?
얘는 맥스 200억 잡고 아직 많이 멀었죠. 대성홀딩스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내일 한가 가더라도 안 풀릴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삼천리 해볼까요? 1000억 정도 찍었으니까 얘는 삼천리는 내일 만약에 한가 간다면 얘는 내일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풀릴 수 있는 게 성강하고 삼천리는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가스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풀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는 좀 풀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지분 구조를 보면 대성홀딩스가 있죠. 지금 서울가스랑 대성홀딩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회사는 같은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그냥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얘네들끼리도 기업 내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는가. 소스도 있었지 않았냐. 서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통정 매매를 한 수많은 투자자 중에서 얘네들이 과연 몰랐을까? 대주주도 모르고 그냥 진행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몰랐다면 다 정리했겠죠. 자사주 정리했겠죠. 수익 실현했겠죠. 서울도시개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정부도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항상 정치 경제는 같이 가거든요. 비리는 항상 정부에서 몰랐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는 것도 누가 주가 조작했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하잖아요. 누군가는 있잖아요. 걔는 아니라고 하는데 막 주식 통정 거래하고 있는 녹취가 다 있는데 증권사는 이게 주문이 들어가면 주문에 대한 통화 녹취가 다 떠집니다. 자동으로. 그 통화 녹취 기록까지 다 있고 서면 기록까지 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냥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은 돈 있는 자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버스 기사는 커피 마시려고 버스통에 있는 거 돈 한 1,500원인가 2,000원 횡령했다고 회사 잘리고 뭐 법적 조치 당하는데 지금 몇천원씩 받아도 그냥 주시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안타깝죠. 그냥 주식시장 통정도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2차전지 쪽이라든지 뭐 다른 쪽, 뭐 로봇 쪽, 테마주, 지금 오늘도 뭐 엔터주 수많은 종목 테마주들에서 2차 통정이 안 나오리란 보고가 없습니다. 잡아낼 수 없는 것뿐이죠. 잡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죠. 못 잡아내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얼마나 머리를 법에 안 걸리면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돈은 벌고 싶죠. 감옥은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텔레그램도 뭐 다 지워지니까 텔레그램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텔레그램으로 했는데 캡처를 떠놓는 놈들이 있죠. 증거를 다 만들어 놓는 거겠죠. 텔레그램에서 삭제되었다고 증거가 안 남냐는 아닌 거거든요. 녹취도 있고요. 뭐 주문해라고 이렇게 이제 불안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그런 주문 기록, 계약 기록 이런 거 다 녹취 떠나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 작전 세력 10명 뭐 출국 금지했다는데 이 사람들도 다 잡혀갈 거고. 그러면 그 작전 세력들은 자기만 죽을까요? 아니겠죠. 그걸 시킨 또 윗선이 있겠죠. 그럼 윗선에 누군가 또 기업인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한가 계속 가서 싸졌다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거래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슈 때문에 금감원이나 뭐 증권거래소나 뭐 한국 어떤 금융 관련 기관에서 금융감독이나 뭐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사라질 수 있겠죠. 환급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단타도 안 하시는 게 답이다. 그리고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거를 자꾸 쫄깃쫄깃한 것에 대해서 맛을 들이면 자꾸 내가 반응을 합니다.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 마약도 그렇죠. 그 다음에 도박도 그렇죠.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뭐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겠죠. 자꾸 뭔가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그 호르몬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거든요. 나는 돈을 손실 봐도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언젠간 보상을 한번 받겠지. 뭐 로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또를 살 때 그 쾌감, 희열, 그리고 실망했을 때 그 느끼는 그 안타까움, 또 그리고 다시 또 다음 한 줄 기다리는 또 희망, 이런
그 감정적인 어떤 호르몬의 변화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로또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에 어떤 자극이 되는 거. 저는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축구하면 막 골 넣었다가 골 못 넣고 실망했다가 기뻐했다가 또 우리 편 이겼다가 졌다가 또 스트레스 받았다가 싸웠다가 뭐 몸싸움 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감정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거기에서 아드레날린 뿜어가지고 뭐 모르핀 나오고 뭐 막 나오겠죠 몸에서.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걸로 해소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주식에서 해소도 되고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에서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술을 먹는 사람 술. 뭐 그러면서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바뀐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뭐 도박하다가 죽는들 마약하다가 죽는 유아인 예, 뭐 지금 도박하다 이렇게 됐죠. 예. 뭐 그래서 걔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냥 그게 나의 인생이다 라고 자기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냥 덤덤하게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질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걔는 그만큼 힘들었겠구나. 그 연기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인정해주자. 그다음에 뭐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걔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옆에 있었나 보다. 이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너무 부족함이 너무 비교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충이 컸나 보다. 그래서 한 방으로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돈을 못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제 뭔가 이제 주식을 떠나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요즘에는 철학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다 보면서 제 방송을 보면서 얘는 도대체 주식 방송을 하는 건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신세한탄을 하는 건지 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쟤도 살려고 저러나 보다. 쟤도 어떻게든지 이 주식시장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술도 먹고 또 방송도 하고 그러나 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요. 저도 그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코멘트는 항상 주식시장은 경계를 해야 된다.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다. 여기는 정글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다. 자칫하면 그냥 독사가 독버섯 먹고 그냥 한 방에 비명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